475년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백제의 계로왕이 죽고 한성을 뺏겼으나 신라와의 연합과 첩보전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성공하였다. 그 이후로 493년 백제와 신라는 결혼 동맹을 맺는 등 끈끈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다. 498년이 되자 백제의 동성왕이 공물을 바치지 않는다 하며 탐나국을 응징하고자 군사를 이끌고 무진주에 이르렀다가 탐나국을 정복했다. 라이벌 백제가 새로운 땅을 얻은 것에 자극을 받은 신라의 지중왕이 512년 6월 하슬라주의 군주 이사부를 불러 물었다. 듣기로 백제가 탐나국을 정복했다는데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백제는 동맹관계라서 공격할 수 없고 고구려는 강성하니 먼저 공격하기가 두렵다. 왜라도 공격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백제가 제주도를 얻자 지중왕은 조바심이 났지만 이사부 장군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왜를 공격하는 것은 대규모 상륙작전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신라의 국력으로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기엔 무리이옵니다. 지중왕이 탄식하며 말했다.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자니 답답해서 말이지. 이사부가 한참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하였다. 동해 바다에는 우상국이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백제가 탐나를 정복하듯 우리는 우상국을 정복하면 어떠합니까? 우상국, 그런 나라도 있었더란 말이냐. 그러합니다. 땅의 규모가 제법 크고 사람이 살만한 곳입니다. 하지만 땅뿐 아니라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해상자원과 바닷길을 생각한다면 그 이익은 자손 대대로 뻗칠 것이옵니다. 우상국이라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느냐? 바다 한가운데의 외딴 섬에서 그 나라 사람들은 뭐해 먹고 사느냐? 토지는 기름지고 해상자원이 풍부하여 그곳 사람들은 농사와 어업을 함께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규모의 군사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작은 섬이라 하여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이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댄 우상국이란 작은 섬을 어찌 알고 있는 것이냐. 이사부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말했다. 246년 고구려의 11대 왕 동청왕께서 위나라 장수 광구검의 환도성을 함락당하고 남옥저까지 피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위나라의 장수 왕기가 동청왕을 찾지 못하자 우상국으로 도망간 것으로 예상하여 그곳에 사는 한 노파에게 묻기를 바다 동쪽에도 사람이 사느냐고 하였습니다. 지중왕이 흥미롭다는 듯 서둘러 물었다. 그래, 그 노파가 뭐라 말했느냐. 노파가 말하길 언젠가 풍랑을 만나 동쪽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에 도착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더랍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고 섬나라 사람들은 매년 7월이 되면 나이 어린 처녀를 골라 바다에 빠뜨리는 풍습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구나. 보아하니 고기잡이가 잘되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 그런 풍습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런 짓을. 내 군사를 내어줄 테니 장군이 지휘하여 우상국을 점령하도록 하라. 이사부가 고개 숙여 답하였다. 그 신명을 받들어 반드시 우상국을 얻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신라 장군 이사부는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의 땅을 가진 우상국을 공격하기 위해 출정 준비를 했다. 배를 점검하고 군사와 말을 태우고 출발했다. 이윽고 우상국에 도착하자 신라 병사들이 상륙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 이사부는 이곳 군사들이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지 못하는 미개한 수준의 군대라는 생각이 들자 속전속결로 정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곳 병사들은 오합지졸들이다. 계책을 세울 것도 없이 곧바로 총공격하여 속히 우상국을 굴복시키자. 하지만 우상국의 군대는 만만하지 않았다. 신라 병사들을 보자 그들은 모두 숲으로 산으로 숨어 들어갔다. 우상국의 산은 매우 거칠고 깎아지른 절벽이 많아 그곳 지리에 어두운 신라 병사들은 평소 훈련한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였다. 그때마다 산에 숨어있던 우상국 병사들은 게릴라 전술로 기습하여 신라군을 크게 격퇴하였다. 전세가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자 이사부는 퇴각을 명하였다. 우리가 적을 너무 만만히 봤구나. 안되겠다. 우선 신라로 돌아가 군을 재정비하여 다시 공격할 것이다. 병사들은 모두 퇴각하라. 우상국 병사들은 달아나는 신라군을 보며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신라로 돌아온 이사부는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큰일이다. 대왕께 우상국을 바치겠다며 큰소리 뻥뻥 치고 왔는데 오늘날 이 모양이 꼴이니 내 무슨 낯으로 지중왕을 뵐 것인가. 그때 이사부의 부하장수 하나가 나서 말했다. 장군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장에게 우상국 병사들을 굴복시킬 계책이 있습니다. 그대로 따르신다면 능히 우상국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부의 얼굴이 급히 밝아지며 물었다. 그 계책이 무엇인가? 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우상국 사람들의 풍습을 볼 때 알 수 없는 자연의 힘을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그 심리를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장수는 누가 들을까 귓속말로 자세한 계책을 알려주니 이사부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다. 참으로 좋은 계책이다. 그리하면 그곳 지리에 어두운 우리의 약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512년 군을 재정비한 이사부가 군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시 우상국으로 출정하였다. 우상국 군사들은 신라군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이번에는 숨지 않고 맞붙어볼 생각을 하였다. 신라 군사들이 다시 쳐들어온다 하지만 전에 한번 싸워보니 별것 아니었다. 해변으로 상륙하는 순간이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시점이다. 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신라군을 격퇴할 것이다. 사기가 오른 우상국 병사들은 일제히 해변에 상륙하는 신라군을 공격하려 하였다. 하지만 신라군은 상륙하지 않고 해안가에 머물렀다. 의아한 우상국 병사들이 말했다. 이상하네. 왜 곧장 쳐들어오지 않고 배들이 해안가에 머문단 말인가. 신라 이사부는 공격하기 위해 모여든 우상국 병사들을 향해 호통쳤다. 전에는 우리가 방심하여 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만 오늘은 직접 너희들을 멸하러 친히 모시고 왔다. 이사부가 호통소리와 함께 배에 실려있던 큰 상자를 여니 그곳에는 크고 무시무시한 괴물이 들어앉아 있었다. 크기는 집채만 하였고 입에는 불을 뿜으니 영락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괴수 같았다. 저게 괴물인가 귀신인가? 우상국 병사들은 공포에 질렸고 손발이 어지러워져 급기야 군을 이탈하고 도망가는 자가 생겼다. 이사부가 더욱 큰 소리로 호통쳤다. 이 괴물은 사자라 한다.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짐승이다.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고 버틴다면 사자들을 모조리 섬에 풀어 너희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워낙 한번 풀리면 미친듯이 날뛰는 사납고 잔인한 괴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나도 이들을 말릴 수가 없다. 어떤가? 사자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말에 우상국 병사들은 더욱 겁에 질려버렸다. 이사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항복한다면 이들을 풀지 않을 것이다. 선택하거라. 이 사자에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신라에 항복하고 전처럼 평화롭게 살 것이냐. 우리 신라 지중왕께서는 관대하시어 항복한다면 모두 살려주라 하셨다. 우상국 병사들은 앞다투어 병장기를 버리고 항복하였다. 이 사자는 우상국 사람들이 자연의 힘을 두려워한다는 심리를 이용하여 나무를 깎아 만든 형상이었으니 그 계책이 절묘하게 성공하였다. 이처럼 512년 신라는 이사부 장군으로 하여금 우상국을 점령하니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역사에 편입되었다.